그 11번에 주어진 예문이 그 김광균 시인의 와사등이라는 시예요. 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자, 차단한. 사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차라는 어간에 다라는 어미가 붙은 거고, 여기에 다시 니은하라는 어미가 붙은 건데, 사실 우리말에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적 허용이라고 보시고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강조의 의미를 쓴 거기 때문에, 자, 차디찬, 뭐, 매우 찬,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이때 등불의 이미지는 신호등이거든요.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자,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에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있을 때, 자, 빨간불이 딱 꺼지면서 파란불 탁 들어갔어. 그럼 가야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거.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이 상황. 바로 이것이 빈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빈 하늘. 왠지 좀 공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방향 상실입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그래서 빈 하늘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만 딱 봐도 뭐야? 주제가 현대인의 방향 상실감을 쓴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젓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념의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자, 사념의 벙어리. 무슨 소리야? 자,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사념의 벙어리는 뭐예요? 생각의 벙어리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공감각이죠. 시각의 촉각하고요. 공허한 군중의 행에서 끼어 어디서 그런 비애를 치고 왔기에 길게 내리는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다 도시로 상징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거. 현대 문명의 비판. 자,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자, 우리가 현대 문명하게 되면은 이 현대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자, 고층 빌딩과 찬란한 야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고층 빌딩과 찬란한 야경을 어떻게 쓰고 있나 봐봐요. 고층 빌딩은 뭐라 했어? 묘비. 찬란한 야경을 잡초.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 거기 봐봐. 늘어선 고층은 창백한 묘석같이 있고요. 찬란한 야경은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져 있고요. 그럼 결국 뭐야?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가장 쓰잘데기 없는 묘비와 잡초에 비유했다는 건 뭐야? 그만큼 현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현대 문명의 변식은 이연에 잘 나타나 있고요. 위 시에서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암시한다? 에이, 아니지. 금방 뭐라 했어요? 자, 기억이 바로 등불인데, 어떤 등불? 신호등. 근데 빈 하늘, 방향 상실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3번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방황 의식을 나타낸가. 그거 나왔잖아.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방향 상실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소설의 문체상 특징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자, 김정한의 사하촌이라는 소설이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갈등 구조에서 이미 보고 온 겁니다. 타작, 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지렁이 한 마리가 전신에 흑공을 해가지고 바동바동 굴고 있어요.
새까만 개미떼가 물어뜰 때마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지게 발버둥질을 하죠. 지금 여기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은 성동리 마을이었고 이쪽은 보광리 마을이었잖아요. 그럼 성동리 마을을 상징하는 게 뭐고 이게 바로 지렁이고요. 이걸 상징하는 게 뭐야? 개미떼잖아요. 왜? 지금 보광리 마을이 성동리 마을을 물어뜯고 사는 거잖아. 여기서 세를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뜯기는 쪽, 여기는 뜯는 쪽. 상징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돌담으로 쑥 들어가 있고 뭐 웃자고 저자고 그냥 쭉 있는 대로 쓰잖아요. 뭐 다행히 키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가 한 줄 서 있고요. 몰래누피 같은 한 방울 구경 못한 무서운 감을 시달려 그러지 않아도 쭉 같은 고목잎이 볼멘 없이 베베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엄청난 가뭄이 지금 보고 있고. 그럼 1번 간결체로 분위기가 어두운 건지 정확한 어법으로 표준을 사용했다. 심리에서 치중하여 객관적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표현과 내용의 전개가 사실적이고 진지하다. 지금 이 문체상의 특징은 만연체고요. 농촌 생활의 생활을 사용했고 주로 외부 묘사에 치중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용 전개가 사실적이다. 그리고 진지하다. 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문예 사조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직접 물어내요, 그냥. 냉엄한 과학적 관찰과 실험적 수법으로 사회의 모든 현상이 지닌 모순과 문제점을 폭로하기 위하여 조잡하고 추악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즐겨 묘사했고요.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가장 강력한 힌트네요, 그죠? 만세전 현진권의 불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작품이고 1921년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렸다. 이것까지도 아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어쨌든 자연주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예 사조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여기가 출제 확률이 좀 높으니까 자, 이걸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사실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가장 중요한 말이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했다는 거. 요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사실주의 하게 되면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게 자연주의인데요. 그럼 자연주의라는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아예 인간의 추악한 면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인간의 추악성을 고발한 거는 이건 자연주의가 되겠지, 이제. 근데 이 자연주의에는 다시 두 가지의 어떤 그 경향이 있다는 거. 그 첫째가 일단 분석과 해부의 기법을 쓰고 있다는 거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환경 결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과 해부의 기법을 쓴 게 바로 요게 표본실의 청개구리예요.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실험실에서 개구리 해부 장면이 나오고, 이 개구리 해부 장면을 넣은 이유는 여기에 주인공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창옥의 정신세계를 마치 개구리를 해부하듯이 해부해 보이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분석과 해부의 기법을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김동인의 감자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표본시청개구리가 우리나라 자연주의의 시작이고요. 감자가 우리나라 자연주의의 대표작이다. 이게 어떤 분이 났었냐면 이 표본시청개구리 어디에 실렸어요? 얘는 개벽에 실렸고 얘는 어디에 실렸어? 조선문단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를 개척한 양대 잡지 그러면 개벽과 조선문단,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사실주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주의, 염상섭의 표본실 현개구리.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실주의, 자연주의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민족이나 국민은 하나의 유기체이기에 영원히 하나의 생명으로서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동양사상, 특히 유학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두었어요. 자연은 동정과 음양을 거듭 반복하면서 동정, 움직이고 고요하고, 음양, 그늘지고 밝고, 이걸 거듭 반복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해요. 거기에 생생지리의 모델이 있다고 동양의 철학은 생각했어. 자연에 있어서 계절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됐어요. 그래서 봄을 살리는 이치다, 생리지장. 여름을 살리는 이치의 형통이다, 그래서 생리지통. 가을을 살리는 이치의 완수다, 그래서 생리지수. 겨울을 살리는 이치의 감춤, 해서 생리지장으로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생생지리로서의 자연처럼 순리의 시중을 견지해야 영원히 사는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자연의 철처럼 역사에도 철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역사의 겨울, 봄, 여름, 가을이다. 그 문제 가겠습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보겠습니다. 유학에서는 역사를 자연의 법칙과 같게 보았다. 맞잖아요. 지금 그 얘기야. 왜? 자연의 철처럼 역사에도 철이 있다. 맨 끝줄에 있잖아요. 역사도 계절과 같이 순환한다. 맞고요. 가을은 인간 역사의 잠복기이다. 아니죠. 거기 나왔잖아요. 자, 이치의 감춤, 생리지장. 그럼 인간 역사의 잠복기는 겨울이죠, 겨울. 그럼 가을은 뭐야? 인간 역사의 완수기다. 이렇게 봐야지. 3번 틀렸습니다. 인간의 삶이 가장 왕성한 때는 여름이다. 당연하지. 왜? 계절이 모든 저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그죠? 16번 갑니다.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러네요.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 뭐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역사는 자연처럼 순리에 맞을 때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요거죠 바로. 왜? 자연의 철처럼 역사에도 철이 있어. 요거잖아요 지금 이 글의 주제가. 2번 정답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전제로 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이 글이 전제라면 그럼 이 글의 결론이 뭐냐 이거죠. 보겠습니다. 유목 민족의 무장은 기병을 주로 했어요. 근데 말은 추위에 잘 견디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며 겨울이 되기만 하면 전신의 털이 모두 자라 윤기가 나기 때문에 추고마비라 그래요. 자, 추고,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은 살찐다 이 말이죠. 자, 기병의 무기는 활이에요. 근데 활은 악으로 만든 각궁으로서 날씨가 추우면 교질이 응고하기 때문에 활이 굳어서 화살이 멀리 나가요. 유목민족들은 겨울철이 되면 식량은 끊어지고 말과 활, 무장은 완비가 돼요. 이때 중훈오초는 가을 거지를 하고 술을 빚어 놓았으며 길쌈도 끝낸 뒤이다. 그럼 결국은 뭐야? 식량이 끊어지고 무장은 완비되고, 이때 중국은 가을 거지를 하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뒤에 올 말은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공격한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됐고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잘 봐요. 가. 하얀 돌기둥의 교문을 나선 감색 교복의 두 처녀. 짧은 스커트 밑으로 쭉 뻗은 곧은 다리가 퍽 쉽게 걸어가고요. 막 운동하는 듯 책가방에 들지 않은 팔들은 그저
뻗쳤다 굽혔다 해보면서 땀들을 씻는지 이마를 문지르기도 해요. 빨간 꽃송이처럼 귀까지 상기되어 골머리 왁자하게 떠들며 가요. 이거 가하고 나봅시다. 하얀 돌기둥에 교물나는 감색 교복의 두 처녀. 얼굴이 모두 능금처럼 이글이글해요. 막 운우가 나온 듯 이마에 땀들을 씻으며 숨찬어조로 웃음 반 말 반으로 떠들며 온다. 짧은 스커트며 쭉쭉 뻗은 다리들 퍽 힘차고도 경쾌해 보인다. 지금 가와 나 둘 다 묘사인데요. 자, 묘사의 순서가 다른 거죠. 자, 지금 가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 자,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다리에서부터 얼굴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나는 어떻게 돼? 거꾸로 얼굴이 이글이글 능금빛이다 해서 얼굴로부터 어디로? 이건 다리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건 묘사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이건 묘사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바로 요 차이죠. 둘 다 묘사인데, 자, 묘사의 방향이 다른 거죠. 자, 1번. 진술 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아니, 똑같아요. 묘사입니다. 문체 똑같아요. 진술하는 관점의 차이, 요거죠, 바로.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또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요게 문제가 된 거고.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아니, 서로 차이가 있죠, 지금. 19번 갑니다. 다음 중 용어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가장 잘 정의한 것은? 그랬네요. 자, 정의를 묻는 문제거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건 몇 번 한 거지만, 일단 정의, 상당히 중요해요. 잠깐만, 그 기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라는 건 뭐야? 어떤 명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개념을 규정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정의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어요? 유개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유개념, 종개념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종개념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유개념이 나와줘야 되고, 그러면 이 유개념 중에서 이 종개념만이 가진 특성, 이게 뭐였었어요? 종차. 이 종차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였습니까? 자, 문학이란, 그죠? 예술이다.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 문학이 뭐고? 종개념이고, 예술이 뭐고? 유개념이고. 그럼 문학은 예술인데, 예술 중에서 문학만이 가진 특징이 바로 뭐야? 언어. 그래서 문학은 언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은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꼭 좀 기억하시고. 바로 종개념, 종차, 유개념. 이게 나와야 뭐야?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 봐봐요. 구비 문학은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이다. 그럼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 이거는 뭐야? 확인이지, 확인. 확인돼도 정의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 중에서 구비 문학만이 가진 특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와 확인의 차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써요. 확인을 다른 말로 지정이라고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A는 B다의 형식이 있을 때 종차가 없으면 얘는 확인, 종차가 있으면 얘는 정의,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종차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죠, 확인. 교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역시 이거 뭐야? 확인이죠, 확인. 오각형은 5개의 직선으로 된 도형이다. 이거는 앞의 말을 반복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정의라고 볼 수가 없죠. 삼각형은 3개의 각이다. 뭐 일각수란 뿔이 하나 있는 짐승이다. 이런 건 정의가 아니죠, 누가 봐도.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종개념, 동물이다, 유개념. 근데 거기 봤더니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성적,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성적인 것은 동물 중에 인간밖에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뭐야? 종차가 있으니까 얘는 정의가 되겠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우가 범하는 오류는, 자, 이 오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이 예문을 읽고 우리가 배웠던 그 많은 오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그래서 여우가 범하는 오류는 그랬네요. 여우는 정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동물들에게 가장 잘 팔릴 물건이 무엇인지를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 궁리하다 못해 여우는 황소 찾아갔어. 가장 필요한 게 뭐야? 그랬더니 황소는 파리채라고 대답했고요. 그래? 들소한테 갔어. 들소도 파리채라고 대답했어요. 여우는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동물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파리채라고 단정했어. 무슨 오류?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왜? 동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동물 중에서 단지 소 2마리에게 물어보고 나서 이 소 2마리의 대답이 전체의 대답일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거기 부당한 인과관계, 뭐 논점 일타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만 하나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서요. 잘못된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요. 인과 혼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막상 출제가 되면 은근히 헷갈려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잘못된 인과라는 거는 A가 B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A과 B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기출문제 예문이 가장 많았던 게 바로 뭐예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야. 까마귀가 날아간 게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 배는 떨어질 배였다고요. 바람이 세게 불어 떨어질 배였고, 이거죠. 그래서 A가 B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고, 자, 인과 혼동은 뭐냐면 이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의 원인인 건 맞아요. 부잣집 사람들은 고급차를 타요. 이건 맞지만 이걸 반대로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고급차를 타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될 것이다. 예,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거하고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합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예요. 자, 합성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부분이 참이라 그래서 전체가 참일 것이다. 자, 분할의 오류는 반대예요. 전체가 참이라 그래서 꼭 부분이 참일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의 오류와 분할의 오류, 이때 은근히 헷갈리게 하는데, 이건 가장 좋은 예가 뭐였었어요? 한 것 중에서 NA는 독성이 있어요. CL도 독성이 있어요. 따라서 NaCl은 독성이 있을 것이다. 부분이 독이 있다 그래서 전체가 독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 참이라 그래서 전체가 참이다. 아니고요. 또 뭐 있어요? 자, 구름은 수증기가 된 것이야. 수증기는 작아서 안 보여요. 따라서 구름도 보이지 않는다. 구름 보이잖아요. 오류죠, 이것도. 합성의 오류. 자, 분할의 오류는 뭐야? 이건 반대로 전체가 그렇다 해서 꼭 부분까지도 참일 것이다.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건 가장 좋은 예가 뭐였었어?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최신의 컴퓨터를 써요. 그래서 꼭 마우스까지도 최신의 마우스를 쓸 것이다. 아니라는 거야. 예, 이건 뭐 이제 전체가 그렇다 해서 부분까지도 그럴 것이다. 예, 이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